자,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북한이 연초부터 막 포 쏘가지고 연초부터 연평도에 막 난리 났다고 했었잖아요. 왕왕왕왕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북한이 포 쏘던 날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던 날이 있었어. 근데 KBS 우리 땡년 뉴스 박민의 방송은 북한이 포 쏜 거를 6곡지를 먼저 내요. 왜? 시그널 나오고 처음에 뉴스 시작하잖아요. 난리 난 걸 보도를 해요. 막 빵빵 소리 막. 그리고 7번째 꼭지에 KBS는 거부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이렇게 7번째 뉴스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실 북한발 뉴스로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국민 사기라는 썰이 있는 거예요. 보도도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보세요. 그날 SBS도 이거 먼저 보도했었죠. 아마 SBS는 이 보도를 아마 꼭지를 4개인가 넣었을 거예요. 김건희 거부권 행사한 거는 JTBC, MBC였고 백년도 연평도 200발 쐈다. 대응 사격, 주민 대피령. 저렇게 보면 무섭잖아. 지금 북한에 빨간 깃발이 막 달려있고. 근데 연평도 쐈던 북 4군단 소행이다. 6년 만에 대응한 군 2배로 갚아줬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보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지만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화를 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닌데 왜 가짜 뉴스를 내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이 저렇게 보도가 계속해서 되고 대피하라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관광객 떨어져서 수입 떨어지고 불필요한 공포만큼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정보는 실제로 정권이 꽉 쥐고 있는 거라서요. 왜곡되기 쉬운데 저는 총선에 써먹을까 봐 겁나는 게 저런 거거든요. 북한이 서해 접경해서 200여 발 포사격 도발.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해서 한국도 대응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것도 진실로 말씀드리면 서로 포를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북한이 포를 쐈는지 안 쐈는지는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북한이 빵빵빵 하니까 한국도 빵빵빵 한 거예요. 서로를 향해 쏜 것도 아니야. 대응 사격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뭐 대응 사격 즉시하고 보복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북한이 저렇게 쐈다면 저 쐈던 시기가 9시에서 11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대응이 오후 3시예요. 솔직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되어서야 대피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피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진짜 웃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5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5일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돼. 김종대 의원 이야기도 뭐 같은 맥락인데 신년 벽두 아예 1월 1일부터 우리 군이 이제 철원에서 지상포 사격 훈련을 했고 또 3개 해역이 있어요. 동서남 여기서 일제히 함포 등을 동원한 해상 사격 훈련을 한 다음에 이걸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하고 공개한 게 그다음 거. 군 새해 첫날 포사격 훈련, 신원식, 북도발은 파멸 전주국.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포사격 훈련을 한국이 먼저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싹 지우고 네. 북한이 도발했으니까 우리가 대응 사격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인터뷰 이제 그 백령도 주민들 인터뷰에서 이거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정부가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인터뷰가 먼저 나왔거든요 언론에. 그랬더니 제가 놀라는 거는 CBS에서 주민 인터뷰를 하는데 포소리 때문에 너무 놀라고 힘들었다, 무서웠다, 뭐 이런 주민의 반대되는 의견의 인터뷰를 해왔더라고요. 아니 앞에 가로열고 무슨 포. 네. 근데 그 포에 대한 진실이 뭐였냐면 그거는 우리 군이 대응하는 포소리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쏜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주거하는 들리지. 지역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북한에서 이야기를 쏜 포는 안 들리죠. 네, 전 국방부 차관이 바로 이 정부의 전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인터뷰는 작가들이 충분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할 텐데 일부러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1월 1일부터 대규모 훈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 이게 재밌어요. 김여정이 한 말이에요. 야, 니들이 들은 건 포사격이 아니라 폭약 터뜨린 소리야. 한국군 망신 주려고 기만 작전을 했는데 니들이 걸려들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다만 북한에서는 포를 사격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려 소리를 뻥뻥 냈더니 한국이 걸려 들어갔고 포사격 훈련을 하더라. 이 사건의 핵심은 되게 쪽팔린 거 아니에요. 저쪽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 아니야.
난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9.19 파기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9.19도 파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 이거- 민플러스라고요. 저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새 벽두 새 포사교 공방 연평도 대피령의 숨겨진 진실. 우리 군은 1월 5일 오전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북의 훈련 자체는 위협이 아니었다.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김여정 담화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터트린 날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KBS, SBS는 앞에 꼭지를 대여섯 개, 7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덮었다. 이런 용도로 썼다. 국방을 이딴 식으로 써먹었다. 당시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중이라 병원에 있었고 이선균 씨 그렇게 되고 나서 연예인 카드도 더 쓸 수 없고 마약 카드도 쓸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풍 쓰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건 뭐든 다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 안보에 관한 거는 이거 한 번 하면 정말 우리나라 주가가 휘청휘청해요. 맞아요. 이러면 외국계 네. 기업들 진짜 짐 쌉니다. 엄청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득권을 위해서 그냥 처묵하려고 지금 저 권력 수고. 카르텔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놈들이 국방을 사익에 이용해 먹고 있는 정황들이에요, 이게. 자, 대한민국의 돌려막기 인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여기 쓰던 놈 계속 돌려막기를 해. 총선 안 나갈 놈들은 돌려막기를 해. 대표적인 놈이 조태용 아니야. 윤석열이 임명한 미국 대사예요. 집권하자마자 조태용을 주미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네. 그 주미대사를 임명했을 법한 놈이 김태효예요. 영원히 안 잘리는 지금 저 김태효. 불멸 그 조태용이를 불러다가 이제 국가 국정원. 그 블랙핑크 논란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국가안보실장을 자르고 조태용을 앉히잖아요. 네. 그 조태용을 다시 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돌려막기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안보실장까지는 청문회가 없었어. 국정원장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제 비리가 드러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스파이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이나 미국 등에 매수된 스파이라고. 그런 놈이 가능성이 국정원장 있죠. 후보자인 거야. 자, 봅시다. 엑손모빌 고액 임대료 의혹. 이거 비슷한 사건은 한덕수 때 있었죠. 네. 예.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조태용 집이 이태원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3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조태용의 집에 엑손 모빌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2층하고 3층에. 그러면서 이제 고액의 월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조태용이 그럼 너네는 어디 살았냐라고 말하니까 와 우리들 가족들은 1층에 살았다. 근데 1층은 상가예요. 그럼 어디 살았다는 겁니까? 이거 너무 거짓말이 뻔하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유, 상가 한 켠에다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자고 그랬나 보죠. 옛날 구멍가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본 놈들이 한국에서 엘리트들을 장학금으로 유학시켜가지고 친일파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비슷한 거죠. 이 조태용이가 외교부 차관에서 물러나서 게이오 대학교 개건연구원으로 체류 중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외교부 차관으로 하고 있다가 물러나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얘는 어차피 다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엑손모빌이 당신네 집을 빌려놓고 시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뇌물인 거예요. 월세 2,2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조태용이 다시 주미 대사가 되고 안보실장이 되고 국정원장이 되잖아요. 이런 커넥션에 얽혀 있는 거야. 이 조태용이는. 저 조태용이가 누구냐면 내가 발음이 이상하긴 하다. 얘가 저 반기문 나인이야. 반기문 나인. 원래 외교부 쪽에. 얘가 그랬는데 윤석열이 쟤를 픽업을 해가지고 지금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엑손모빌한테 뭔가 빚을 진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 2년이니까 거의 2억 4천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에 국정원의 역할이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면 산업 스파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니까 북한 때려잡기 용도로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고 1월 2일부터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이 지금 뺏겨가지고 경찰로 넘어갔죠. 다 아시겠지만 근데 얘가 엑손모빌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은행하고도 있어. 얘가 이쪽 분야가 외교 쪽 사람인 거야. 외교부 차관 무슨 대사잖아요. 저게 호주 은행도 본인이 호주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엑손 모빌은 본인이 이제 북미 담당 이런 것들을 그 주미 대사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맥별로 해가지고 엑손에도 빌려줘, 호주은행에도 빌려줘. 어떻게 저렇게 잡기 힘든 일반 부동산에서 구하기 힘든 대기업, 외국계 대기업들만 들어와서 월세를 내줍니까? 아이, 만배 누나가 아빠 집을 사줘도 우연인데 이것도 우연이겠지. 아니 우연이라고 했어.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난 몰랐다. 우연이겠죠. 응? 나 보고 진짜 또 LCT 생각나네. 그렇죠. 박형준 LCT 아파트 노예할층 위아래층으로 어떻게 니들이 살게 됐냐 했더니 부동산 갔더니 우연히 나와 있어. 사고 보니까 위아래층이더라. 이런 씨발놈들이 진짜 여기 튀어나오려고 그래 또. 우연이죠. 우연해. 모든 게 다 우연이죠.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조태용 말고도 지금 조태용은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총리가 저런 식의 임대료를 받아 처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에 임명을 했죠. 임대료 AT&T 미국의 통신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덕수 자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가봤었어요. 가봤잖아. 네. 가봤어요. 남의 집을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좀 100억이라 그래서 매입 좀 해볼까 하고 내 임장을 갔다 왔었는데 저게 무슨 AT&T를 주고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AT&T뿐만 아니라 엑손 모빌도 한덕수한테 임대를 줬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권영세도 보시면은 모토로라에 이건 또 아파트예요. 아파트 임대를 모토로라에 또 임대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해 충돌 여지가 전혀 없고 나는 모른다. 이러면 그냥 통과돼서 통일부 장관 되고 총리 되고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거 비슷하게 누가 살고 있나 궁금해지네. 아니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또 정치권만 있느냐. 이걸 엑손 모빌 임대로 검색을 해보면 의외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 우리 멸콩의 정용진 신세계 대표도 엑손모빌에 임대를 해주셨더라고요. 와, 엑손은 정말 사무실을 이렇게 아파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만약에 민주당 인사들 이재명 대표 등 터는 방식으로 털었다 그러면요. 지금 실형받아서 감옥 살고 있을 거야. 앞세가 500군데 나왔죠. 아까 그 한덕수가 빌려줬다는 AT&T 같은 경우는 정부 입찰을 236억 원을 수주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싸게 끊어준 거죠, 한덕수가. 그러니까 그럼 한덕수한테만 했을까? 국정원장 후보자란 놈이 엑손모빌이나 호주은행 같은데 이 사실상의 이 뇌물로 의심되는 사실상 그러니까 일산 시세가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900만 원 뇌물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한덕수 집 같은 경우에도 매물 100억에 내놨잖아요. 제가 봐서 100억 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 경희궁 터였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집에서 추워서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샤시도 오래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저렇게 유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저기에 임대를 한다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 키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득권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자들은 노비스트로 쓸 수는 있지. 근데 현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외국 기업에 사실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산업 스파이 등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장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직들은 그런 이야기 하겠지. 좀 받으면 안 되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외국을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이 그거야. 윤석열이 혹시나 대선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면 집권하자마자 일본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국정원장 후보자도 뭔가 뇌물 받은 게 있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얘네들. 얘 임명할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임명하겠죠. 근데 저런 사람을 임명을 해두면 우리나라 정보는 안 나갈까요? 특혜는 안 줄까요? 아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사람 없어도 그냥 용사에서 바로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 이 섹션 정리. 북한 포송고는 사실상 조작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던문 용도로 썼고,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란 놈도 알고 보면 자기 사익을 챙겼던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국방을 자격 없는 애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 쓰고 있는 거라고. 이거 용서가 됩니까? 정말 이해 안 돼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찍었던 여러분 진짜로 반성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반성해야죠. 저번에 제가 메일 하나 받았는데 윤석열 찍었던 분이 사과 메일을 나한테 보낸 게 있어.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새날 보고 정신 차렸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럼요. 감사드리네요.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와서 네. 악플 달다가 감동, 감화, 감옥 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요. 악플 달아도 되니까 와서 좀 보세요. 왜 보수 쪽에는 저렇게 마차처럼 이쁜 처자가 없나? 네? 한참 보다가 설득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텐츠는 없고 이쁘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아니 그냥 뭐 새날 방송에는 천대받는데 의사고 변호사인 인재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뻔뻔해지자고 이제. 쟤들 엄청 뻔뻔하잖아. 여기까지.